오늘은 BTS가 일회성 열풍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활약이 기대되는 BTS는 팝 아이콘이라는 정의에 대한 세계의 시각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 세계적인 슈퍼보이 그룹의 멤버가 음악 철학, 팬데믹, 최신작 비의 영감이 된 경험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한 롤링스톤 잡지 인도판의 인터뷰를 번역한 기사와 모인 일본 반응입니다. BTS는 세상이 말하는 하룻밤 유행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 차트 1위 등극은 유행의 결과도 아니고 열광적인 팬이나 시청을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도 아닌 것이다. 필자는 BTS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애초에 그들은 무엇이 계기로 주목받게 되었는가? 등을 필사적으로 해명하려는 주류 미디어의 기사나 유튜브상에 편재하는 리액션 동영상을 빈번히 본다. 거기에는 동경으로부터 거절, 집착으로부터 불신감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이 있어 모든 것은 어떻게와 왜? 라고 하는 질문에 귀착한다. BTS의 음악은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곡은 인생의 다른 단계를 경험한 모든 이를 위해 있다. 학창시절의 경험, 친구들과의 유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 등 BTS의 가사는 지구에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겪는 일을 다루며 경쟁 사회라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숙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스테이지를 테마로 하는 것으로 BTS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의미의 탐구와 장대한 우주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RM, 슈가, 제이홉, 그리고 진, 지민, 비 정국으로 구성된 BTS가 롤링스톤지 인도판 표지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것은 2017년 9월 이들이 서양 음악 차트를 석권하기 전이었다. 당시 롤링스톤과의 대화에서 BTS의 리더 RM은 서양 청중들 사이에서 BTS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에 있다고 보고 세계의 청중은 유행에 더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빌보드나 팝 뮤직의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BTS는 기록을 깨고 수많은 신기록을 세우며 보이그룹이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음악업계에서 메이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BTS는 아시아 남성과 K-팝, 나아가 여성 주체의 팬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향한 선입견을 깨고 과거에는 구미의 기준에 의해 거절당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정상의 길을 착실히 걸어온 3년, BTS가 일회성 붐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활약이 기대되는 이들은 팝 아이콘의 정의에 대한 세계의 시각도 바꾸려 하고 있다. BTS가 완전히 정착한 것에는 일종의 안도감이 있다. 유색인종, 특히 간과되어 온 아시아인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싸우는 그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10월, 몇 주에 걸쳐 필자는 방탄소년단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은 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대답해준 것은 물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아티스트로서의 측면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에는 특정 곡을 다룰 때의 생각의 과정, 장대한 영화와 같은 세계관 주제의 착상원이 된 공포,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공의 의미 등도 포함된다.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의 창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이다. 그럼 기자의 질문과 방탄소년단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빌보드 핫백에서 다이너마이트 첫 등장 1위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위협을 달성할 거라는 예감이 드셨나요?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이 어려운 시대에 솟구치는 에너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게 해준 우리 아미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곡은 일본어 가사의 곡을 자주 발매했습니다만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영어로 녹음했습니다. 영어로 제작하는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외국어로 녹음 및 퍼포먼스의 어려움은? 영어 발음에 특히 신경 썼어요. 우리들의 첫 전편 영어의 악곡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즐거운 프로세스였습니다. 항상 외국어로 노래할 때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미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미는 뮤지션으로서 우리가 걷는 길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아미 없이 지금의 우리들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인도자와 동기부여를 계속해 줄 겁니다. BTS가 아닐 때의 당신과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당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힘듭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가짜라면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트위터에 클립 조각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당신의 솔로 믹스테이프에 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클립으로 선보였던 블루스 느낌 외에 또 어떤 장르를 찾았나요? 지금까지 발표한 싱글과의 차이점은? 지금은 여러 장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고 다채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좀 더 딥한 곡은 물론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곡들도 나올 것입니다. 아트와 사진에 대한 사랑이 음악에 영향을 주는 일도? 아트, 사진, 지금의 기분. 많은 것에 고취되고 있고, 그때의 기분은 반드시 적어두고 있습니다. 표현력 넘치는 다채로운 보컬톤은 물론 표정도 매우 풍부하네요. 둘 다 퍼포먼스로서 당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갖춰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 갈고 닦은 건가요? 여러 가지 표정을 시도해 봤어요. 많이 연습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BTS 맵 오브 더 소울 온니의 제작은 압권이었습니다. 기존의 콘서트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특수 효과를 섞어 비록 대면이 아니라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내가 이너 차일드를 선보이고 있을 때 아미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만날 수 없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앨범 타이틀 트랙을 고르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타이틀 트랙은 앨범을 가장 상징하는 곡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도 고려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앨범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리드 싱글입니다.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2018의 라이브 스트리밍 때 테이크 러브의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매된 악곡에 비해 보다 거칠고 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작곡 혹은 받아들인 데모에서 최종 앨범의 수록곡이 되기까지 악곡은 어떤 변화를 겪는 것일까요? 멤버 7명이 관련돼 있으니까 곡을 최종적으로 내기까지 항상 많은 것들을 조율합니다. 우리의 보컬과 톤은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곡의 키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것저것 시험하고 간신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다크앤와일드든 화양연화 시리즈든 초창기 음반을 만들던 시절의 당신은 사춘기 청년이었어요. 어엿한 성인으로 성공한 지금 이러한 작품을 돌이켜보고 젊은이가 음악에서 감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변화했습니까? 더 젊은 시절은 슬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양소로 기쁨과 슬픔, 그리고 빛과 어둠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누군가의 고통을 100에서 99, 98, 심지어 97까지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BTS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작업한 곡과 퍼포먼스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내가 과연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벼랑 끝에 내 아픔을 98, 97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서로 돕고 있습니다. BTS의 사회봉사 활동의 대처는 매우 유명합니다. 유니세프와 팀을 이룬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앞으로 어떻게 알리고 싶습니까? 음악이든 행동이든 우리는 오래전부터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습니다. 유니세프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같은 파트너십 덕분에 이 마음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8년에 두 번째 믹스테이프 모노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최초의 믹스테이프 RM과는 분명히 다른 무방비함, 개방감,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세요. 모노 이후 나의 색깔과 정체성은 다시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의 다크하고 흑백인 일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생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주닝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시간을 즐기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으로 BTS 팬들 사이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이 발신한 건강한 주제를 아미가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음악을 시작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RM은 독서도 좋아하는군요. 집필하고 싶었던 적은 있나요? 책을 읽는 동안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을 쓸 거냐고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언젠가 쓸지도 모르겠네요. 곡에 맞는 느낌 혹은 완벽한 사운드, 레코딩에서 중시하는 것은 나는 느낌을 중시합니다.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창의성과 영감이 끊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작 일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가급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분위기의 경우 최고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작은 나라와 작은 회사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BTS는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BTS의 선배나 선임들이 경험하지 못한 중요한 스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스승이나 인도자로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룬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퍼포먼스와 음악 제작이 전부이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든 이 방법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걸음부터 우리를 이끌어 지금의 우리로 성장하게 해준 프로듀서 방 PD님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BTS의 최대 강점과 미완성 부분은 멤버들 간의 관계가 우리 최대의 강점입니다. 그룹의 투명성은 우리가 청취자들에게 발신하는 솔직한 메시지를 통해 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그룹으로도 우리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웠으니까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과제는 뭐예요? 이건 순수한 음악의 범주를 벗어난 건가요? 무엇보다 우선 색깔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신기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언제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당신의 촬영 스타일은 어떤 매체에서 영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특정 미디어의 영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촬영 스타일은 어느 쪽인가 하면 시간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면 콘텐츠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더 좋아요. 그러고 보면 내 인생 자체가 영감인 것 같아요. BTS와의 인생을 솔직하게 노래한 비긴과 마이타임을 특히 좋아해요. 멤버들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한 것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0년, 20년, 나아가 30년 후에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결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언제나 개선과 전진하도록 내게 영감을 준 것은 멤버들입니다. 노래, 춤, 촬영을 통해서 그들과 보낸 시간들이 점점 나라는 인격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멤버와 이야기하고 무대에 서거나 식사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는 심플한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거친 말투로 쓰인 이 기사가 오해를 살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매우 아름다운 말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전부터 응원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 이 상황에서의 활동에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옛날 영상을 보면 정말 평범한 천방지축 남자아이들이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인지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뭐든지 할 수 있는지 방송을 보면 아직도 소년티가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약소 사무소에서 시작하느라고 많이 고생했겠구나. 동시에 일해서 단결력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들의 뉴스에 꼭 혐한 쪽 댓글이 달려 있어 씁쓸하다. 정치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해요. 반대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트와이스의 산하짱이 일본의 공휴일을
SNS로 축하한 것만으로 불탔던 기억이 납니다. 아티스트의 노력을 정치에서의 관계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인터뷰 감사합니다. RM이 위아 블릿 프루프 이터널을 만들면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 그들의 감성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분량이나 글자 수 문제도 있겠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번역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장난이 아닌데도 매우 겸손하고 예바른 사람들이어서 놀랍니다. 보통 이쯤 되면 데뷔 초와 분위기가 바뀌는 연예인이 많은 가운데 여전히 소박하고 솔직한 데는 정말 호감이 갑니다. 세계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싶은 자세도 훌륭하다. BTS 늪은 역시 말도 안 돼요. 제가 우선 빠져서 그냥 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설날 오랜만에 만난 70세 가까운 어머니마저 늪에 빠져버려서 손자를 놔두고 오로지 유튜브를 뒤지고 있어요. 말하는 내용은 BTS의 화제뿐이다. 가족은 병이라고 기가 막혀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만족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생활에 보람이 없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건강하고 힘이 넘칩니다. 남성 집단의 반응을 보니 안티 쪽의 마음도 알겠네요. 그녀나 아내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거 정말 질리는 일이죠. 그래도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그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새삼 그 힘에 감복했습니다.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리얼 뉴스튜브였습니다. 늘 행복하세요.